심사숙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나는 샨티다. 예. 자, 일동절 반갑습니다. 예. 몇 번째 샨티,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 나는 샨티다. 나는 샨티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는. 제가 새로 이렇게 사회자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하게 돼서, 근데 그 게스트가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다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각자,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파도 깔때기 담당 문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깔때기. 네. 안녕하세요. 웃음 담당 빵나 박나영입니다. 웃음 담당. 웃음 담당하고, 이게 웃음 담당, 이게 발음하기 어렵구나. 웃음 담당하고, 빵나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는다. 빵나는 빡칠 때 빵나 이러지 않나? 예, 이제 넘어가고. 아이, 좀 준비돼요. 놀자. 안녕하세요. 들을만 해서 앉아있는 방청객 정상입니다. 당신입니다. 뭐예요? 아니, 담당은 방청객 담당이고, 예. 닉네임은 당신 정승혜입니다. 요즘 자기소개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네, 저는 전직 깔때기 저격 담당 게이 강동원입니다. 그때 생각하지 말고 딱 입에 몇 번 연습을 해서 좀 익은 상태로, 예, 나는 샹티다에서 싼티를 담당하고 있는 놀자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뭐 학교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너무 평온해서 뭐 딱히 다른 주제를 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는 샨티다 기획하면서 1편에 보시면은 그거 나올 텐데, 이제 정구성이라는 친구가 오면 이 문석규 두 친구가 이 정치적인, 사실은 이거 처음에 이제 정치 토크쇼를 좀 표방해, 사회 정치 토크쇼를, 물론 이제 순수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 또는 뭐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포괄하는 거긴 하지만 좀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뭐 오지 않은 바람에 사실은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바뀌었죠. 근데 오늘 어쨌든 지금 언제부터죠? 개학 직전부터니까 한 2달여간을 강정마을에서 지내면서 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같이 해오다가 최근에 집에 다니러 왔다는 소문을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불렀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할 때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왜 학교가 예받기만 하고 이 학교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여튼 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강정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우리 파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생길 텐데, 또 사회정치적인 견해는 어땠는지, 당신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당신 같은 경우에는 뭐 애인이 있는지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역시 이제 닉네임으로 부를 거기 때문에 캐콘. 캐논 플러스 니콘. 그러니까 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예,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하고 니콘하고 그걸 뭐 이렇게 그 두 회사들 말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캐콘입니다. 캐콘이라고 하고, 예, 불러오세요. 건강입니다. 이쪽으로 앉지, 캐콘. 그쪽 뒤, 여기 있어요. 얼굴이라도 좀. 캐콘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높임말을 쓰셔야죠.
피했습니다. 네. 초면이잖아요. 말 툭툭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저쪽이 화면이 있으니까, 바로 기대해버리네. 네, 뭐 하여튼, 게스트가 왔으니까 일단 박수.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일단 빵나 같은 경우에는 예비학기 때, 본 경우도 있을 때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게이예요, 게이. 네. 예, 닉네임이 게이고, 게이고, 저기는 파도, 그 다음에 저기는 당신. 예, 예.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네. 예, 게이, 파도, 당신, 빵나는 알고, 전 놀자. 저희도 알아요. 아, 게이도 알아요? 네, 그때 얼굴이 몇 번이고. 네, 얼굴.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씌웠나 얼굴이 익었어요. 진짜? 아, 존나 재밌어. 자, 뭐 이런 그 말장난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 저는 안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또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빼먹어야 되는데 이 PD는 인사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치는 제도 있으니까 자수하세요 뒤에서. 오늘은 진짜 특집이에요. 이른바 그냥 그럴싸하게 감정 특집이라고 잡았고. 사실은 정구성. 정구성 특집이지. 정구성을 알고 정구성 그는 누구인가. 그냥 1부는 정구성 그는 누구인가. 예. 캐코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2부는 강정마을의 네. 어떤 부분까지.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왔는데, 간단한 소감 인사라도, 예. 네. 무슨 말 해도 돼요. 나는 학교 오려다가 그만둔 사람이고요. 다시 오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되게. 학교 공간에 다시. 다닌 적이 없는데 어색할 수밖에 없죠. 아니, 공간이 눈에 익었는데도 그래도 어색해요. 네. 외부인 같은. 저 마이크가 저기 있긴 한데 음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외부인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아직까지는 휴학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부인 될 수 있어요. 네, 내부인이라는 소식까지만 들었고 저는 아직까지 외부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며칠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순수하게 예비학교만 있다 갔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하고 단 사흘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사실은 그런 느낌이 확 줄 텐데 그래요. 하여튼 느낌이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분하다는 건가? 어색하다. 어색하다는 거겠죠, 아마. 예, 어색하다. 예, 어색한 개콘의 인사였습니다. 예, 저쪽 보고 인사 한번. 예. 주로 골수 학부모들 몇 분만 보는 방송이니까. 예. 한두 번 볼걸요? 아마. 자, 그러면요, 예, 인사는 있었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것부터 들어가죠, 뭐. 나이가 어떻게? 제가 사실은 나이를 굉장히 안 밝히는 편이거든요. 네. 그거 밝히시면 안 돼? 네, 왜냐하면은 나이를 밝히면서부터 이제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체를 좀 거부하는 편이라서.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밀리는데요. 중량감인데. 네, 그 죄송합니다. 이야기 했잖아. 나 상태에서 이야기 안 했나? 나도 입버릇처럼 딱 초면에 만나면 나이, 고향, 보통 딱 물어보는 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특히 고향 나오면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세 개는 절대로 안 묻는다 하고 꽤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요. 네. 그걸 빼고 다른 걸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당신 지지하는 정당이 뭐죠?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 있나요? 현재는
구진보신당이고요. 놀랍게만 구진보신당이고요. 아니 너무 속으로 저기 개체성당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동이 해소되기 때문에 아그 의석이 없으면 해체하네요. 2% 이상 정당 지지율 2% 이하가 돼버리면은 그 정당은 해체 처분돼야 돼요. 자동 해체.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석이라도 있거나 2% 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도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그래서 정당이 남은 게 4개예요. 딱 20개가 넘게 있던 정당에서 4개가 남았어요 현재. 일본 총선으로. 네. 총선에 관심 많더니만 한 나라당 안 되는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예. 분노로 뭔가를 장기적인 뭔가를 대안을 만드는 거죠. 아 기분 나쁘네 오늘 파도 터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까는 거죠? 파도 까이트지. 아 여기로 좀 까는 거 좋아해요. 예. 까는 거 좋아하고 까는 거 환영하고. 근데 아니 좀 호응해준 건데 그래서 까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그 정당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건 맞는데 비판을 하고 나서도 다음 대책을 생각 안 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 대책이란 걸 안 세워버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놓고 까는 게 낫죠 차라리. 진짜 좀 까는 거다. 그렇죠. 진보신당 지지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당 이름이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당 체제 의회 정치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번에 어차피 내용으로 본 질문이니까 추가 질문이에요. 통합진보당이 그 진보신당에 좀 뭐 저기 뭐라 그러지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좀 명망가들하고 이 나서고 민노당하고 그 다음에 유신인 그쪽 무슨 당이었지? 유신 국민참여당. 네, 국참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뭐 지금 12석인가? 어디서 또 물론 이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대체로 진보 세력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통합 진보당을 지냈잖아요. 근데 굳이 진보신당에 남았던 이유라도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통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기준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좌파 정당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기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최선을 썼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오케이. 인권에 대한 부분 혹은 뭐 경제제도 김대중도 마찬가지였고 그거는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통진당을 진보 혹은 좌파당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잠시만 질문 뭐였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다수의 진보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는데 굳이 진보신당에 남았던 이유는 그리고 진보신당 이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진보신당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2007년도인가? 예, 그쪽일 거예요. 2007년 간접단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동당에서 그 당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민노당 내에서 극소수 좌파들이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가서 새로 창당을 시킨 게 진보신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진보신당 자체가 한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생태, 평등, 평화, 평화 이 세 개, 네 개예요. 바람개비라서 인권, 네 개예요. 인권, 생태, 평등, 평화 이거 네 개를 걸고 이제 바람개비 마크를 달고 이제 나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좌파 정당 내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나왔던 좌파 정당 내에서 최초로 생태주의, 생태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첫 정당이었고 두 번째로 자꾸 이러면은 하여튼 아니 일단은 계속 조금 더 생각나면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개입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게이하고 빵라면 살살 지루해지기 시작.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근데 아니 저는 지금 뭐 거의 파도는 거의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이해가 되는데 알고 있진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래요? 많은 걸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음. 아 그리고 경외심이 되네요. 나보다 한 살 잠깐만 나이나 하여튼 내 또래분이신데 와 저 정도 알고 있을 줄 몰랐어요. 와 진짜 승부욕이 팍팍 진짜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 파도는 어차피 왜냐하면 특정 정당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기 뭐 인터넷 뉴스로 그 이제 그 중간에 하나만 개입해 들어가면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되던 시절의 그 문제가 핵심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핵심은 그 민주노동당 무슨 이게 당직자 주요 당직자 중에 아마 뭐 조직국 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약간 종북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동주의인데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명단과 성향 파악을 이렇게 북한 조선노동당에 북한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솔직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게 어쨌든 한 정당 내부에 있는 당직자가 그 명단과 성향이라는 걸 타당에 그것도 물론 북한에 있는 당이지만 남한에 있는 다른 당이 아니어도 타당에 넘겼는데 그걸 그 당사자를 징계를 안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종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그 양반이 잡혀갔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를 구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이게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충 알겠어요.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죠? 안 되죠? 잠시만 만화를 지금 계속 한 생각을 쳤는데 안 끊어주네요. 참. 일부러 무시했어요. 이게 놀다 안 떨려요. 아니 일부러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발전하게 만들려고. 아니 눈이 한 세네 번 마주쳤는데 벌써 나를 계속 끊으려고 치는데 안 치네. 제가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나오고 나서 2001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거를 지지율 10%를 넘겼어요 그때. 네, 그때 10명 국회의원 만났는데 지지율 10%를 넘기면서 동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민족주의자? NL? 민족주의자, NL, 종북주의자 또는 뭐 이렇게 뭐 네, 어찌됐건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거 투입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꽤 옛날인데. 네, 소식은 듣잖아요. 네, 그렇게 개입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한국에서 단일 노동자 정당으로 나왔던 게 민주노동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개입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당이. 네, 이제 그걸 이제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팝을 내가 만약에 게이하고 되게 친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 모임에 가가지고 게이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은 실제로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소위 말하는 NL이 또는 종북주의라고 불리는 이 민족주의로 불리는 이 운동 세력이 반대를 했어요. 무슨 대당 정당이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실제로 나도 그때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 때 저 발기인이었거든.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이었어요. 63빌딩에 갔었어요. 그때 그 같이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무슨 너는 이제 변절했구나 합법 정당을 한다고 뭐 욕하고 그랬어요. 그 욕 먹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그렇게 욕해놓고 아무런 그 반성이나 아니면 그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이 설거머니 들어와가지고 당에 그것도 설거머니 아니야. 이렇게 싹 같이 한꺼번에 한 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보충하려고 하죠. 네.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당구, 동작구가 있었어요. 거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당원수가 있었는데 그 당원수가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쪽 구에. 그래버리면서 거기를 점령해버린 거죠, 완전히.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들의 범위가. 방금 그걸 이제 이게 진짜 치사한 방법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동네 안 살아. 그 마치 지금 뭐 이렇게 장관 후보들 자기 새끼 저기 뭐 이렇게 주소 옮겨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위장전입.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시킨 거야.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만일에 내 패밀리다 이러면 다들 마포로 다 주소 이전해. 그래가지고 입당해. 그래가지고 마포 위원장은 내가 먹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포를 먹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슬그머니 빠져나가. 또 다른 지구에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계속 이 먹어요. 딴식인 거야 운동이.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더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패권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고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 노선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그건 충분히 건강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먹겠다. 그렇지. 순수 권력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굴러가면서 동시에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패권주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간첩단 사건 직후에 이제 진보신당이 나온 거고. 진보신당 그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거기서 바로 따로 사실은 거기에서 또 NL가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PD 의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너무 들어가면 네, 너무 조금 들어가니까. 단순하게 하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파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민족주의 우파들의 그런 작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네. 이제 창당을 새롭게 한 게 진보신당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3명의 페이스메이커 망명가라고 얘기했던 노신조, 노회찬, 신상정, 조승수 이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당에 여러 군데 퍼졌었는데 민주노동당과 전에 진보신당이 통합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진보신당이 당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대표를 통합 던졌죠.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상한선이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인가 그래요. 3분의 1을 못 넘겨서 3분의 2를 못 넘겨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부결됐어요. 부결되면서 이제 진보신당에서 독자파들이 이제 나온 거죠.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의 조직 꾸리듯이 나와서 합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노회찬, 신상정, 조승수가 이제 합쳐버린 거고. 통합진보당으로 간 네. 거고 그 외에 남은 거고. 네. 나는 놀랬던 게 누구야 우리 그 파리텍스 운전수. 네, 홍세화 선생님이 대표를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패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러는 거 진짜로 네, 맞아요. TV에서는 안 그래서 나왔는데 홍세화 대표가 실제로 적었던 글 중에 자기가 대표직에 올라갈 때 적었던 글이 저는 평당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요. 네. 그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우왕 막 그러면서 진보신당 막 팬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잠깐씩 세력이 늘어갔어요. 잠깐. 극소수 잠깐 늘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진보신당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들 모를 텐데 놀잖아 알겠구나. 사회당이라고 극소수당이 있었어요. 당원이 5,000명이 조금 넘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이랑 이제 진보신당이 통합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사회당에서 통합 반대파들이 탈당을 하면서 동시에 진보신당에서도 나간 거예요. 요번에 이것도 사회당하고 통합을 했나요? 네, 했어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사실.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재창단 과정 거치겠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어느 라인으로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원이면 다 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원이 아닌데. 정의당당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지. 저는 사이트에 나와요. 사이트에 자체방에 들어가 나오죠. 저는 근데 당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원은 아닌데 주변에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인권 쪽이나 아니면 노동 문제 쪽에 있으니까 항상 그쪽에서 소식이 계속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보신당 요번에 비례대표 1번 울산 비순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아 그거 중앙일보가 사설에 실려가지고 나 놀랐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김순자 비례대표 후보가 홍대 청소노동자. 네. 그래서 따뜻한 밥이랑 뭐 오시었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촬영했던 것 중에 그 빗자루 들고 옆에 쓰레기통 그거 파란 거 있죠. 그거에다가 뚜껑 이렇게 들고 몸 구부려서 16자 만들었어요. 정당 지지기 번호. 그거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바빠서 사실은 문자로만 선거운동도 했어요. 네. 제가 한 딱 50명 정도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등록된 사람 중에 한 50명, 60명은 채 안 넘은 것 같고 60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그냥 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답장 온 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30명 넘게는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진보신당 16명.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그거 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가령 나는 그러면 될 사람 찍어주지. 그러면 한 나라 될 사람이 한 나라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될 사람 중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찍어서 됐다.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다.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 근데 저는 답답했던 게 제가 캐코처럼 막 미시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막 살펴보진 않아서 그냥 거대한 담론 쪽으로 보자면 이번에 진보신당이 자기 표를 전부 다 통진당한테 넘겨줬으면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게 두 개가 갈라지면서 한쪽한테 몰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뭔가 또 분열이 많이 생기고 표가 부동층이 안 움직일 것 같았어요. 야권이 한결 안 뭉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보신당과 통진당의 성향 또한 달라요. 요번에 통합진보당이 나오면서 진보신당에서는 요번에 당명을 바꾸면서 뭔가 다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통신당 같은 경우는 당을 만들 때 국민참여당 즉 노무현 친노 계열의 이제 정치 세력들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절대 정당에 넣지 마라 라고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진보 혹은 좌파 정당에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야권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통진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정기적으로는 그냥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걸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통합진보당은. 네, 그렇게 된다라고. 물론 이제 전 당원이 그런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국민참여당 계열은 또 분열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기에는 저는.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하나로 몰아줘가지고 노무현 당선됐잖아요. 당선됐는데 뭐 했어요? 노동자 탄압 만세. 예. 그리고 그때 악법 개혁된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어디야? 저기 충청도 그쪽에 이렇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태안반도 쪽인가? 생태운동 하는 사람들은 가서 반대하는 데 있잖아요. 새만금? 새만금. 새만금도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된 거고. 새만금. 그 다음에 유시민이가 누구야? 지금 4대강 반대하는 그 여자 스님 이름이 뭐죠? 지율스님이요? 지율스님 도롱뇽 사건 때도 네. 중한명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흔들려야 되냐고 이딴 식의 발언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읍내에 있는데 읍내에 큰 깡패들이 좀 판을 치고 있었어. 그래서 동네 깡패들이 큰 깡패들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야 뒷돈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가 쟤들 이렇게 저기 해줄 테니까 나는 깡패가 다 싫은데 큰 깡패 대신 작은 깡패 지지하라. 난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네, 근데- 그리고 그리고 아니다, 이건 너무했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번에 SNS 기상도도 그렇고 거의 진보 신당은 거의 완전 마이너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냥 한겨레 20일 잡지만 봐도 도저히 얘네들이 1% 한 명이라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번에 몰아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일부 이렇게 좀 그 급진적인 분들은 그 통진단도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것도 쓰레기다 하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전 그래 점점 좋아지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몰아줬으면 그 이번에 낙공수도 그렇고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낙공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막 까는 거 하면 통쾌한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몰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좀 깨서 죄송합니다. 그 뭐 어쨌든 그 파도 바람이니까 그거는 바람이니까 상관은 바람이니까 없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이너라는 게 그게 당장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마이너이지만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오히려 그렇죠. 민주성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느냐의 지표이지. 이걸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군소정당이 없기로 가장 유명한 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가장 그렇게 따지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다 몰아줘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는데 왜 세상은 제일 안 좋은 동네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정면에서 저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는 몰아줬으면 좋겠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마이너로 남아가지고 마이너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난 그 부분만 아니라고 저 그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 부분만. 그리고 사실은 통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건 인정해. 이번에 그 정당 그 공약도 봐도 이게 진보 정당이 맞나 싶을 그리고 정도로 중요한 거는 진보신당도 그렇지만은 사실 통진당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점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권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부분. 두 개가 없어버리면 좌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항상 통진당 플랜카드 보면서 찍고 싶었던 게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언어 유의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존재하기에 차별이 존재하는 거지 비정규직이 차별을 하기에 비정규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임금이 똑같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뭐냐? 해고하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거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또 해고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통진당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 뭐 하여튼 뭐 오늘 밤새도 그렇게 따지면 또 이렇게 선거 공약집 펴놔놓고 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우리 멘붕이 온 기와 멘붕 온 빵나 그리고 당신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굉장히 일단은 일부러 네. 일부 끝내자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질문 하나에서 너무 길어져서 네.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그래도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괜찮아요. 이거 시청자 고해한 게 아니고 솔직히 배우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미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거대 담론 쪽으로도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저한테. 아니요. 뭐 얘기를 밀리고 안 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것도 뭐 나도 괜찮아요. 여기 그런 것도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전반적 부분은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담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한 글들만 읽고 나서 생각하는 거라서 아니에요, 뭐 네, 어찌됐건 네. 그 너무 정리 안 됐다고 말을 너무 아끼는 것도 좀 답답해요. 네. 사실은 좀 말이 너무 앞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도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이 타이밍에 또 녹색당이 또 나왔잖아요. 아, 녹색당. 네. 사실은 그래서 뭐 나는 녹색당은 되게 반가운데 내 주변에는 녹색당하고 뭐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저기 그 제 아내인 조세인 씨가 진보신당 당원인데 분명히 녹색당 발견. 요번에 녹색당을 찍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럴 그 아무리 그래도 녹색당 나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녹색당도 창단되고 청년당도 창단되고. 근데 이 청년당하고 아니 사실은 저는 녹색당을 다 좋아요. 생태주의적인 것도 좋고 여성인권적인 것도 좋고 성소수자 성소수자 보호 정책도 좋거든요. 다만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어요. 아 녹색당. 네. 아 없어요 아니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어제 강연을 했는데요. 뭐 애들은 때리면서 맞으면서 크는 게 맞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거를 강연을 했어요. 녹색당이었어요. 네. 아니 녹색당 녹색당에서 행사만 하고 그 강연자는 녹색당 아니에요. 강연자가 녹색당 당원이거나 그랬다고요? 지지자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이외에 저도 요즘 때리는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리고 녹색당이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청소년 보호 정책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 미흡하다기보다는 청소년 억압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보수적이라고. 억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녹색당에 대한 전반적 지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생태주의 정당으로서의 처음 발견은 녹색당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녹색당 지지자들이 많을 거예요. 네.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 교사이거나 뭐 이렇게 대안학교 네. 관련된 사람이.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대안학교 준비할 때부터 조금 만나면서 본 느낌도 거기 있어요. 네.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생태주의, 나는 그 생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생태주의가 형식에서는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거야. 네.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식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아무런 예외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좀 뭐라 그럴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동의 없이 떨보면 나가. 있을 거면은 이렇게 좀 배타적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녹색당이 사실은 저도 그게 혹해요. 혹해요. 왜냐면 이거는 뱉지 마시고요. 아니 그거 아니 혹하다 그러니까 혹해요. 왜냐면 뭔가 밖에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샴푸린스 안 쓰고요. 뭐 이렇게 밤에 10시 반 되면 무조건 다 자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남한테 과시할 때 우리 학교 자랑할 때 진짜 좋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은 그거 억지로라도 만들고 싶죠. 그런 생각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강압이나 폭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힘들어도 아니라고 나는 내 철학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 얘기하세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시청률 떨어진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네. 이제 이제 신변 잡는 얘기로 정치 네. 얘기는 물론 배울 게 많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차피 할 저녁에 시간 많아요. 예. 이제 신변 잡는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하게 언제까지 갖고 있으실 거예요? 내일. 내일 몇 시에? 이번 주까지 놀다 가지. 그니까 내일 바로 목요일이잖아. 네. 목요일이면 요 주변에 좀 구경하고 놀다가. 네. 근데 주말에- 금요일 날 그게 있어서 공연이 있어서 친구 공연이 있어서 그것 좀 보러 가야 돼요. 앨범 발매 서울에? 해가지고. 예.
아무튼 뭐 내일 하여튼 뭐 그건 네. 예 이제 뭐 어쨌든 있어봐 강정 이야기 나가기 전에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PD 얼마나 정도 지났어요 지금? 40분이요. 40분이요? 한 10분 정도 더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럼 10분 가지고 좀 안쪽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하죠. 뭐. 예, 아, 어쨌든 정당 이야기 나와서 엄청 길어졌는데 아 정말 그 별게 많은 얘기였고요. 예. 그 궁금한 게 어떻게 자라오죠? 성장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많아요. 네 하세요. 평범한 집에서 그냥 자랐고요. 그리고 평범한?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부터 정치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끔 듣기는 들었고 근데 아빠도 운동권이었었어요? 네 80. 아 진짜로? 네. 네. 뭐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비밀. 아 그래요? 네, 어찌됐건 그렇게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대안학교를 가려고 처음에는 준비를 했어요. 풀무고등학교를 준비를 했다가 풀무 예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같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죠 그냥.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나 그럼 학교 안 다닐래 라고 생각이 들어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안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자퇴를 했고 실제로 4월 달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들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성소수자 운동 쪽에 이름을 들었고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고 해서 매년 네. 5월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있어요. 퀴어 퍼레이드? 하고 있어요. 13년 됐어요 그 지금. 영화제는 내가 들어본 들었는데 제가 음. 라틴인가 성소주자 뭐 무슨 모임 라틴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봤는데 퀴어. 성소수자 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 인권연대도 있고 레인보우도 있고. 네, 레인보우도 있고 같은. 나는 내가 이렇게 성소수자가 아니었어. 네, 근데 내가 성다수자.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소수자는 권력적 소수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수적 소수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성소수자들 운동판에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는 공간에 가면서부터 슬슬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러더크라고 해서 잡년행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처음 한번. 네, 작년에 처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가면서 많이 잠놈은 못 가요. 잠년이나 잠놈이나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일단은 연동돼서 마리라는 명동에 철거 구역이 있어요. 네, 지금은 다 협상 타결됐고요. 완전히 전부 다. 철거가 됐나? 네, 철거가 됐나요? 안 됐나? 다 됐죠. 명동 마리 같은 경우는 3구역은 9월 2일 날로 철거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 간 날 이제 뭣도 모르고 갔다가 영역한테 맞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 느꼈던 게 아유 한번 맞고 나면 엄청 위축되는데. 아니요. 한번 맞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바로. 나는 한번 맞고 한번 네. 처음에 심하게 맞고 난 뒤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용역한테 맞았던 게 저는 골반 뒤틀린 거밖에 없어요. 밟혀가지고. 네, 근데 뭐 옆에서 빵나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시더라고요. 빵나 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쯤이죠? 작년이죠. 작년 몇 월? 아니 7월. 마리에 있었던 게 언제부터 언제쯤? 7월 18일. 네, 작년 7월 18일부터 그럼 올해 9월 2일까지. 1년도 채 안 아, 돼서 그 정도의 지식을 쌓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명동에서 상주를 했어요. 여기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 치고 노니까 노래 부르고 상주를 하다가 2주에 한 번꼴로 용역한테 맞고 그리고 또 놀다가 맞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끝났어요.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래서 이제 마리에서 저는 현대차 공장에서 하청 즉 업무를 받아서 일하는 공장에 있는 아산에 있는 공장에서 여성분이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인권위 제소를 했는데
인권위에서 승리 판결을 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성분은. 근데 현대차에서 해고를 시킨 거죠 이분을.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해고 철회 운동을 해고 철회 그게 운동으로 뭐였어요? 네, 여성가족부 앞에서 이제 텐트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상주를 했고 또 그 청계천에 막 이거 피켓 네, 맞아요. 네, 거기 맞아요. 거기에서 상주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가끔 들리는 데는 많았어요. 재능도 있었고 학생인권조례 점거 현장도 갔었고 FTA 때도 갔고. 혹시 아스나로 그 뭐 어차피 여기는 샨티니까 샨티를 알게 되고 그나마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과정 이야기를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소개해서 왔고요. 근데 입학 원서에 거의 놀다가 읽었겠죠. 그때 이제 공상당선언 뭐 정태일평전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활동했던 것들 다 얘기를 했고 원서에다가 가장 빡센. 예, 그랬는데 이제 부를 줄도 몰랐어요. 네,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공산당에서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의도는 없었어요. 네,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했었어요. 안 써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거 공산당에서는 부르지 말라고 일부러 썼나 했는데 나는 그거 보고 불렀거든. 얘는 아니 사실은 좀 아니, 나이가 좀 그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원칙적으로 네, 받자고 교사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받아야 되나.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 캐콘 말고도 네. 실제로. 근데 그래서 그냥 그때는 또 진짜 처음이었어 캐콘이. 그래가지고 바로 받았지. 네. 공문하면서는 그 한 책 한 권 때문에. 그래서 일단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때 항상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어쩌다가 결국 합격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언급했어요. 예, 언급했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거 엄마 아빠가 볼 확률은 거의 제로거든요. 봐도 상관은 없는데, 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예비학교 과정 그치면서 이제 나도 이 학교도 아닌가 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잖아요. 실제로 어떤 그전부터서 학교 조직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내 이야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뺄게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이유로 남았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그때 이제 예비학교를 진행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라는 이거 체계 자체가 짠티 학교도 뭐 이렇게 간티 학교도 무슨 학교이든 간에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 나는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생긴다. 이런 어떤 이유인지 둘 다인지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나누라면 후반 후부. 예, 네. 학교 자체가 네. 문제라는 거죠. 네, 그거 자체를 사실은 현재 있는 전 학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가해요, 항상. 어디를 가건.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학교라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전 학교를 안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반강요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 불쾌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싶죠. 네, 이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거부를 한 거고 여기도. 다른 사람은 학교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갈 데가 있다고? 없었어요 여기 온 거. 아주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고. 나는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딱 간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책에 난 학교를 죽었다는 거에 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뭐 작가 이런 건 저는 기억 안 나고 노동계급을 재생산시키기 위한
그 사다리. 이렇게, 예, 네, 사다리. 그 어떤 과정 내지 수단이라 이 부분이 너무 딱 들어왔어요. 너무 맞는 거야. 지루해도 앉아 있어야 되고 시간 지켜서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써먹기 편한 노동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학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자본주의의 연결선으로 사실은 뿌리부터 시작된다라고 치는 게 오케이. 학교라는 현재 있는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현재 있는 학교를 부정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도 거기에 대해서도 태권도 동의하는 건가요? 아, 근데 네.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살짝 반대를 하는 게 그래서 학교 오시고 홈스쿨링 안 하고 그냥 가출 안 하는 이유기도 한데 그 교육적 내용만 바뀌면 그런 노동계급의 재생산 같은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건 아니,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šan티라는 공간은 안 그래요. 중요한 건. 다만 현재 있는 입시 경쟁 체제에서 중요한 건 경쟁이 핵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상품질을 가지기 위해서 오래 앉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아 근데 저는 네, 그런 점들과 사실은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입시 교육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도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샨티 학교가 그나마 학교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다. 그래서 여기 온 거고. 아유 고맙네. 어쨌든 너무 맞아.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학교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그런 건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그러면 제도권 학교만 그러고 대한학교는 그럼 그 본질로부터 자유로운가? 사실 자유롭지 않아요. 그거죠. 네, 사실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한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 본질만 있느냐? 그럼 다양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노동자를 재생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는 시간 지키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 지키라고 하고 사실은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먹고 살려면은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낼게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때는 난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도권 학교였고 완전히 그냥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농매단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학교 거기서 끊고 지금 그 얘기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상 여기서 촬영을 저거 한번 꺼야 되죠. 네,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정구성을 알기 위해서 초대한 자리인데 놀자만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놀자가 20분 얘기했고요. 아니 놀자만 30분 얘기했고 30분 얘기했고 네. 제가 한 5분 7분 얘기했고 그거는 7분 얘기했고 7분 얘기했고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2부는 감정 얘기랑 계속 네, 감정 얘기. 교육 얘기도 하고 사회 얘기도 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도가 계속 쌓여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좀 빵나. 이거 40분